절대자란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자 존재 자체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던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들은 보통 최종 보스로 등장을 하거나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로 출연해 그 강함이 가늠이 안 되던 캐릭터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절대자들 중에서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오츠츠키 카구야는 나루토의 최종 보스로 모든 차크라의 선조이자 세계관 전체의 흑막입니다. 우치하 일족에서 대대로 내려온 비석에 의하면 카구야는 닌자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신수로 숭배받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성스러운 힘을 얻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힘으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킨 후 세상을 지배하려다가 실패해 카구야의 자식인 하고모로에 의해 봉인되었던 캐릭터였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로는 이 캐릭터는 지구인이 아닌 외계인인 오오츠츠키 일족의 일원으로 신수라고 불리는 건 역시 그녀의 일부였는데요. 원래 그녀가 지구로 내려오면서 받았던 임무는 신수를 행성에 심은 후 행성의 자연에너지를 빨아들이게 해 차크라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수확해 모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일족을 배신하고 차크라 열매를 먹어 그 힘으로 지상을 지배한 것인데요. 그리고 일족이 자신을 처벌하러 올 추적자들을 대비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수를 걸 수 있는 무한 측구요물을 사용해 군사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구야의 능력은 나루토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차크라의 기원인 만큼 상당히 강력한데요. 일단 세계관에 존재하는 최강의 마왕인 윤회사륜왕과 배관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배관은 일반적인 배관과 달리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근처의 일반인들은 기절시키거나 사망시킬 수 있으며 윤회사륜화는 무한 측구요미는 물론이고 맞으면 맞은 부위가 썩어 문드러져 죽게 하는 공살의 회골, 손바닥에 차크라를 담아 날리는 야소가미, 공간의 문을 열어 다른 장소 혹은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요모츠 히라사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관과 사륜안의 기원이기도 해서 정말 엄청난 동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도 카구야는 나루토 일행은 물론이고 육도 선임 모드의 마다라보다 넘사벽으로 강하며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그녀의 전투 센스가 바로 직전에 나온 최강의 존재인 마다라와 비교되어 설정은 최강인데 최종 보스치고는 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심지어는 나루토와 싸울 때 미소년 역하렘술에 당해 당황해서 벙 쪄있는 등 절대자이긴 한데 절대자가 아닌 것 같은 여러 안습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에는 나루토와 사스케에게 봉인당하게 되었습니다. 데빌맨 크라이 베이비는 일본 거장 만화가 나가에고 데뷔 50주년 기념작품으로 데빌맨을 애니메이션화한 작품인데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최강의 데몬이라고 불리는 아몬과 합체해 악마의 힘을 가진 주인공 후도 아키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절대자 자리를 맡고 있는 캐릭터는 주인공의 아주 절친한 친구 한 명인 아스카 료인데요. 아스카 료는 일본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고고학자인 아버지의 연구 기록에서 데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들이 언젠가 인간에게 싸움을 걸 것을 확신해 친구인 아키라를 데빌맨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아키라가 싸우면 료가 지원을 해주면서 최고의 파트너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 료는 과거 신에게 대들다가 패배해 죽은 사탄의 환생으로 아키라를 데빌맨으로 만든 것도 데몬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의 흑막이자 작중 최강자였는데요. 그리고 이야기가 후반으로 가게 되면 료가 사탄으로 각성해 私はサタンだ 곧바로 악마들을 이끌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행성 자체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료의 능력을 간단히 보자면 등장 하나만으로 모든 악마들의 사기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은 물론 눈짓 한 번에 자신에게 쏜 미사일 세례를 한순간에 폭발시킬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고 지구 전체에 에너지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에너지 공격은 한 번 사용하면 그 여파로 전 세계에 화산이 요동치고 태풍이 분다고 합니다. 아키라와 료의 싸움을 보면 이 격차가 확실히 보이는데요. 아키라는 온 힘을 쏟아부어 료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료는 아주 여유롭게 피하면서 농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아키라는 료의 공격을 맞을 때마다 신체가 망가져 다른 데빌맨들이 자신을 희생해 몸을 계속 복구하면서 겨우겨우 싸움을 이어갑니다. 심지어는 간단한 레이저 한 방으로 아키라는 물론 달까지 한 번에 두동강 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아키라는 료의 압도적인 강함에 의해 패배하게 되고 지구가 폭발하면서 엔딩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강함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서 신이 직접 개입해 세계가 천사들에 의해 리셋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랜라간에는 나선력이라는 힘을 사용하는 나선족이 존재합니다. 이 나선력은 모든 힘을 상징하는 에너지로 사용하면 현실 조작급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사용될 경우 제어가 힘들어져 전 우주의 종말이라고 불리는 스파이럴 네메시스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던 반나선족이 나선력을 반대한다는 하나의 의지만으로 서로 뭉쳐져 나선족들을 전부 몰살시키게 됩니다. 이 캐릭터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캐릭터인데요. 바로 안티스파이럴입니다. 원래 안티스파이럴은 한 명처럼 보이지만 한 명이 아닌 나선족 중 가장 발달한 종족의 군체로 지속적으로 나선력을 사용해 발달해 나가던 중 스파이럴 네메시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멸망을 막기 위해 종족을 하나로 통합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형은 검은 몸에 하얀 눈과 입이 전부고 그냥 보기에는 꽤나 멍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이는 것과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힘에 한계라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다원우주 미궁과 데스 스파이럴 필드를 소환하기도 했었는데 다원우주 미궁은 다원우주 미궁을 인식한 순간 인식한 대상의 의식을 영원히 평행세계에 갇히게 하는 능력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다원우주 미궁을 인식하게 되면 그 순간 영체와 육체가 분리된다고 하며 평행세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이 살던 세계와 다름을 발견하는 것뿐이라고 하는데요. 말만 들어보면 탈출법이 되게 쉬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현실인 줄 알았던 지금 이 순간이 다원 우주미궁에 갇혀있는 상태라면 전혀 눈치를 못 채듯 일단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데스 스파이럴 필드는 바다로 이루어진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 나선력을 사용하면 그것이 질량으로 바뀌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힘을 쓰면 쓸수록 줄어들게 되고 필드는 필드대로 강화되어 점점 바다에 빠지게 되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결계 비스무리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주 창조, 빅뱅 반나선 기가들을, 다원우주 등 우주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데요. 방금 설명한 두 능력도 우주를 탄생시켜 그 안에 대상을 가두는 방식이라 사실상 안티스파이럴은 우주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작중에서는 이 녀석을 보고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캐릭터는 또 싸우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힘을 절대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주인공 일행이 안티스파이럴이 있는 곳에 도착해 천원돌파 그랜라간으로 싸울 때는 그에 맞게 똑같이 커지는데 이때는 은하를 잡아던질 정도의 힘을 보여주었고 극장판에서는 초천원돌파 그랜라간으로 변하자 초그랑제 보머를 아주 손쉽게 구현해내기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서로 동등한 수준으로 싸워주다가 주인공 일행이 이길 때쯤 되면 다시 강해지고 또 이길만 하면 다시 강해지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상대가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전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러한 전투 방식으로 인해 주인공 버프를 받은 시몬에게 패배하긴 하지만 만약 그딴 거 없이 싸웠다면 아무리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최강의 존재였다고 하네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에는 마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녀는 인간들을 자신이 만든 결계로 끌어들인 후 잡아먹으면서 성장하는 존재이자 마법소녀들의 소울잼이 타락하면 변해버리는 마법소녀의 최후와도 같은 모습인데요. 각 마녀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다르고 강함의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센 마녀가 등장하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강력한 마녀라고 해도 이 캐릭터 앞에서는 힘도 못 쓰는 최강의 절대자가 있는데요. 바로 얼티밋 마도카입니다. 얼티밋 마도카는 주인공인 카나메 마도카가 마지막 화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녀를 없애고 세상을 구하고 싶다는 소원을 빌어 변한 존재인데요. 마법소녀들은 큐베라는 존재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대신 마법소녀가 되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얼티밋 마도카와 같은 존재는 절대 될 수 없고 기껏 해봐야 누구를 낫게 해준다거나 원하는 것을 가지는 등의 소원만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중 최강의 마녀 발푸르기스의 밤에게 호무라의 절친인 마도카를 포함해 모든 마법소녀가 당하게 되자 호무라가 마도카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을 돌리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발푸르기스의 밤에게 이길 수 없자 좌절하던 와중 마도카를 중심으로 되돌린 시간들이 알고 보니 마도카에게 인과율과 마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고 마도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많은 양의 마력이 모이게 되자 모든 마녀들을 없애달라는 소원을 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마도카는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이탈하게 되어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쏴 모든 세계, 시간대, 심지어는 온 우주의 마법소녀들에게 퍼져나가 마법소녀들의 마력이 다해 점점 마녀로 변하는 상태에서 깨져가는 소울잼을 소멸시켜주고 각자 가지고 있는 절망과 저주를 자신의 소울잼으로 대신받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우주 하나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절망도 동시에 가져와서 마도카가 마녀가 되면 사상 최악의 마녀인 크리밀트 그레트엔이 된다고 하며 모든 마법소녀의 절망의 집약체로서 온 우주를 파괴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도카의 소원으로 인해 크리밀트 그레트엔도 마찬가지로 소멸하게 만들었던 작중 최강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네요. 드래곤볼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절대자의 자리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한때는 개왕신이 세계관의 절대자였고 극장판에서는 개왕신보다 상위 존재인 파괴신이 나오면서 절대자의 자리가 계속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에는 이 파괴신보다 상위 존재가 나타났는데 바로 전왕입니다. 전왕은 이때까지 나왔던 강자의 모습과는 달리 어린아이 정도의 크기로 등장을 하며 동글동글한 얼굴에 귀여운 외형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파괴신 비루스의 보좌관인 우이스의 말에 따르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캐릭터는 우주를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주 소멸은 엄청난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를 모으는 것도 아닌 그냥 전한 본인이 소멸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즉석에서 간단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원래 드래곤볼 세계관에는 총 18개의 우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왕이 우주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6개를 소멸시켜 지금은 12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능력을 잘 보여준 것이 미래 트랭크스 편인데요. 이 편에서는 슈퍼 드래곤볼의 힘으로 불로불사가 된 악당 자마스를 트랭크스가 해치우는 모습을 보이지만 불사신이 된 자마스는 사라지지 않은 채 온 하늘과 우주를 자신으로 뒤덮어 우주 그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선 지상 전체를 초토화시켜 행성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는데요. 그때 손오공이 미래 세계의 전왕을 부른 적이 있었는데 전왕이 나타나더니 이 세계를 없애버려야겠다며 광탄 한 번으로 우주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왕은 어린아이다운 외형에 맞게 꽤나 어린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어떨 때는 꽤 무서운 면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은하로 알까기를 내서 행성을 파괴하며 놀고 있었는데 이조차도 슬슬 실증이 나기 시작할 때쯤 손오공이 우주급 무투 대회를 제안했고 전왕은 8개의 우주에서 참가자를 모아 대회에서 진 우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손오공의 제안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트랭크스가 우승해서 다른 우주를 부활시켜달라는 소원을 들어줘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우주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뻔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작중에서 최강의 자리를 맡고 있는 절대자 캐릭터들을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절대자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その本能が宇宙を破滅に導くことになぜ気づかん